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56, 결혼 30년 차 여성입니다.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평생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, 그리고 지금도 제 마음 한구석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제 인생의 가장 위험했던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저와 남편은 3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.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죠. 한때는 서로를 사랑했었고, 한때는 서로에게 세상의 전부이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건 항상 그 마음 그대로 남아있지 않더군요. 세월이 지나고 아이가 크고 서로 바빠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대화가 줄어들고 함께 밥을 먹어도 벽을 사이에 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. 남편과 저는 요즘 하루에 말하는 시간이 기껏해야 몇 분 정도입니다. 밥 먹었어? 약은 챙겨 먹어. 응. 딱 이 정도. 서로에게 화나 있는 건 아니지만 관심도 없는 그런 느낌이랄까요. 함께 사는데 서로의 마음은 전혀 함께 있지 않은 그런 관계였습니다. 저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. 결혼이란 원래 이런 거겠지. 많은 부부가 비슷하게 살겠지.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졌거든요.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 자꾸 커져만 갔습니다.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. 내 감정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. 그런 바람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오래된 친구가 이 근처로 발령받았다고 하더군요. 이름은 민호 씨. 대학 동기라고 했어요. 예전에 몇 번 본 적은 있었지만 그저 남편의 술친구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. 그날 주말 민호 씨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. 문을 열었는데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. 머리는 희끗해지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자리했지만 표정은 더 부드러워져 있었고 예전보다 훨씬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. 형수님 잘 지내셨어요? 그가 웃으며 건넨 인사에 제 마음이 순간 묘하게 흔들렸습니다. 저에게 잘 지내냐고 묻는 사람. 도대체 언제 마지막이었나 싶었거든요. 남편에게 듣지 못했던 말이라 더 깊게 가슴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. 그날 이후로 주말이면 민호 씨가 우리 집에 자연스레 오기 시작했습니다. 남편과 둘이 술잔을 기울이면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그저 분위기를 지켜보곤 했습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. 남편은 술만 마시면 TV에만 집중하고 대답도 대충대충인데 민호 씨는 저에게 자꾸 말을 걸었습니다. 형수님은 요즘 뭐 즐기세요? 손목 아프다던데 괜찮아요? 집안일 혼자 다 하시지 말고 좀 쉬세요. 형은 그런 거 잘 모르니까. 이런 말을 듣는데 가슴 깊은 곳이 저릿했습니다. 사소한 말인데도 저를 사람으로, 여성으로 대해주는 느낌이었어요.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던 말투와 시선이 민호 씨에게는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습니다. 그러다 비가 오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. 남편은 회식이라 늦고 저는 혼자 라면을 끓이려던 참이었어요. 그런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. 문을 열자 젖은 우산을 들고 선 민호 씨가 있었습니다. 지나가다가 불 켜져 있길래 그냥 안부나 보려고요.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조용하게 들려서 저도 모르게 문을 더 열어주었습니다. 따뜻한 차를 내어주고 빗소리를 들으며 마주 앉았습니다.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시간.
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. 그러다 그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. 형수님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?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.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. 아니, 알아주는 사람조차 없었어요. 그런데 그는 마치 제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본 사람처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.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그런 저를 보며 민호 씨가 천천히 제 손등을 감싸 주었습니다. 따뜻했습니다. 정말 오래전 잊고 지냈던 온기였습니다.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. 그날 밤 저는 무너진 첫걸음을 내디뎠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새벽에 들어와 아무렇지 않게 자는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. 죄책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누군가에게 이해받았다는 사실에서 오는 이상한 설렘이었습니다. 결정적인 날은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. 남편이 3일간 출장 간 날, 저는 창고 정리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. 움직이기도 힘들어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. 형수님 집에 계세요? 오늘따라 자꾸 형수님 생각이 나서요. 그 메시지가 왜 그 타이밍에 왔는지 지금도 신기할 정도입니다. 저는 흔들리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아픈 상황을 그대로 말해버렸습니다. 허리를 다쳐서 제대로 못 움직여. 그러자 그는 말도 없이 단숨에 달려왔습니다.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.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저를 보자마자 안색이 변했습니다. 왜 이렇게 아픈데 혼자 있었어요? 병원 가요. 제가 모셔드릴게요. 그가 제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순간 몸도 마음도 흔들렸습니다. 나를 걱정해주는 손길, 나를 챙겨주는 사람의 마음.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. 병원에 다녀온 뒤 집 앞까지 저를 부축해주던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. 형수님 혼자 있지 마요. 이렇게 아픈데도 누구한테도 기대지 못하면 그거 너무 외로운 거잖아요. 그 말이 가슴을 너무 깊게 파고들었습니다. 현관 안으로 들어와 둘이 마주 섰습니다.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. 그날 밤 저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. 아니, 우리는 함께 넘었습니다. 그 일은 제가 먼저 달려든 것도 아니고 그가 억지로 끌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. 외로운 사람이 또 다른 외로운 사람을 붙잡은 순간이었고 그 순간은 도저히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하고 슬프고 따뜻했습니다. 아침이 되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민호 씨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그렇게 물었습니다. 어젯밤 일 후회하세요? 저는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. 후회한다고 하기엔 마음이 너무 복잡했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자니 현실이 너무 무거웠습니다. 그는 제 대답을 기다리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.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. 형수님을 좋아했던 게 사실 꽤 오래됐거든요. 그 말은 저의 마지막 이성마저 흔들었습니다. 그 이후 우리는 다시 그날 밤 같은 일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. 하지만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.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TV 앞에서 잠들고 늦게 들어오면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갑니다.
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온전히 그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. 저도 남편도 서로의 마음을 너무 오래 방치했고 그 사이에 깊은 틈이 생겨버렸으니까요.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저는 이제 예전처럼 남편의 아내로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. 그날 밤 이후 제 마음은 이미 예전과 달라졌습니다. 민호 씨는 여전히 제 마음을 알아차리고 제가 힘들어 보이면 조심스럽게 물어옵니다. 형수님 괜찮아요?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.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죄책감과 그리움 사이에서 흔들립니다. 누가 잘못했고 누가 옳았는지 이제는 그 판단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압니다. 그저 확실한 건 한 번 흔들린 마음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, 그리고 저는 이미 그 사실을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이런 제 마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어서 오늘 이렇게 사연으로 남깁니다.